단행본 90권 레벨리 에피소드 당시 후드를 깊게 눌러쓴 채 오로성의 방을 찾아가 어떤 해적에 대해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만이라며 의미심장한 대사를 던졌던 샹크스와 똑같은 생김새의 미스터리한 인물을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수많은 팬들이 그의 정체를 두고 열띤 추측을 이어갔었죠. 그리고 드디어 114권 SBS를 통해 오다스미 직접 공식적인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그 후드를 쓴 남자의 정체는 바로 샹크스의 쌍둥이 피거랜드 샴록이었습니다. 이와 함께 애니메이션 제작 과정에서 있었던 아주 흥미로운 비하도 공개되었습니다. 해당 장면이 애니메이션으로 방영될 당시에 후드를 쓴 남자의 목소리를 샹크스의 전담 성우인 이케다 슈이치가 연기하면서 해당 인물이 역시 샹크스였다라는 여론에 불을 지피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알고 보니 이는 오다슨과 애니메이션 제작진 사이의 소통 누락으로 인한 해프닝이었습니다. 오다스미 사전에 제작진에게 그 녀석은 샹크스가 아니야 라고 짚어주는 것을 깜빡 잊어버렸고, 그 결과 애니메이션 제작진은 정황상 당연히 샹크스일 것이라 짐작하여 샹크스의 성우를 그대로 배정해버린 것이었다고 하죠. 결국 이 흥미로운 실수담은 114권 SBS를 통해 바로잡혔으며, 이후 피거랜드 샴록의 공식 성우는 특유의 낮고 묵직한 목소리로 유명한 츠다 켄지로로 새롭게 확정되었습니다. 이로써 오랫동안 원피스 팬들의 호기심을 자극했던 레벨리 후드남에 대한 거대한 떡밥이 회수되었습니다. 다선 샴록의 정체에 대한 반전도 놀랍지만 레벨리 에피소드의 이 장면에는 아직 풀리지 않은 거대한 떡밥이 하나 더 남아있습니다. 바로 샴록이 오로성을 굳이 찾아가 언급했던 어떤 해적의 정체입니다. 세계정부의 중대사인 레벨리가 진행되는 도중 그가 직접 오로성의 방까지 찾아가 보고해야만 했던 해적은 과연 누구였을까요? 최근 전개된 갓벨리 과거편을 통해 우리는 충격적인 진실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사왕 검은 수염 마샬디 티치가 다름 아닌 전설의 해적 록스리 집에게 친아들이며, 그 뿌리를 더 거슬러 올라가면 과거 세계의 왕으로 군림했던 데이비 존스의 후손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열통의 비밀은 세계정부의 영린과도 같습니다. 세계정부를 뒤에서 조종하는 진정한 흑마 이무에게 있어 역사상 최대의 숙적은 바로 데이비드 존스와 조이보이였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세계정부는 지난 800년이라는 기나긴 세월 동안 자신들의 굳건한 왕자를 위협할 수 있는 잠재적 위험 요소인 데이비 일족을 찾아내 철저하고 잔혹하게 숙청해왔습니다.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샴록의 행보를 되짚어보면 퍼즐이 맞춰집니다. 샴록은 세계정부 내에서도 가장 은밀하고 핵심적인 임무를 수행하는 인물입니다. 과거 갓벨리에서 벌어진 대혼란 속에서 록스의 핏줄인 갓난아기가 기적적으로 탈출했고, 그 아기가 훗날 전 세계를 위협하는 사왕 검은 수염으로 성장했을지도 모른다는 의혹을 세계정부가 뒤늦게 품게 되었을 수 있습니다. 만약 이 가설이 맞다면 오랫동안 묻혀있던 이 거대한 진실의 실마리를 수면 아래에서 은밀하게 추적하고 조사해 오로성에게 보고한 장본인이 바로 샴록이었을 수 있다는 거죠. 이는 단순한 해적의 동양 보고가 아니라 800년을 이어온 이무와 데이비 일족의 끊어지지 않는 악연이 다시금 세계를 뒤흔들 것임을 알리는 가장 결정적인 순간이었다고 해석할 수 있겠죠. 원피스 최종장의 전개 흐름을 유사히 살펴보면 2년 전 세계를 뒤흔들었던 정상전쟁 직전의 상황과 정밀하게 맞물려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과거의 굵직한 사건들이 현재의 무대에서 절묘한 평행이론을 이루며 오마주되고 있는 것이죠. 먼저 최근의 에그헤드 에피소드는 과거 샤본디 제도에서의 절망적인 상황을 완벽하게 재현했습니다. 바솔류묘 쿠마와 파시피스타 군단, 그리고 해군 대장 키자루가 다시 한번 밀짚모자 일당의 앞을 가로막으며 팽팽한 긴장감을 선사했습니다. 이어지는 엘바프 에피소드는 임펠다운의 전개와 대칭을 이룹니다. 샤본디 제도에서 로젤 적단의 오른팔 명왕 레일리가 활약했던 것과 대비되게 이번 엘바프에서는 로젤 적단의 왼팔인 스코퍼 가반이 활약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과거 루피가 임펠다운에서 크로커다일, 징베 등 거물급 수감자들을 해방했던 것처럼 엘바프에 봉인되어 있는 문제야 왕자 로키의 봉인을 루피가 풀어주는 굵직한 사건이 벌어졌죠. 그렇다면 주목해야 할 점은 루피의 모험 이면에서 벌어지는 거대한 사건입니다. 2년 전 루피가 샤본디와 임펠다운에서 모험을 펼치는 동안 그 이면에서는 에이스와 검은 수염의 바나로 섬을 결투라는 치명적인 나비 효과가 발생했습니다. 마찬가지로 현재 루피 일행이 엘바프에 머무는 이 순간 그 이면에서는 세계의 중심인 성지 마리주아를 무대로 또 다른 전대미문의 거대한 결투가 다가올지 모릅니다. 이 혼란의 중심에는 검은 수염 마샬디 티치가 있습니다. 현재 마리주아는 혁명군의 치밀한 군량 수송선 습격 작전으로 인해 식량이 바닥나고 극도로 황폐해진 상태입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가장 주목해야 할 핵심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세계의 흑막인 이무가 마침내 은둔을 깨고 현세에 직접 강림했다는 전대미문의 현재 상황입니다.
이무가 전면에 나서면서 벌어진 마리조아 내부의 극심한 혼란, 그리고 굶주림에 허덕이는 천룡인들의 폭주를 어느 정도 진압하고 수습해낸 인물이 바로 샴록입니다. 성지의 질서를 다시 세우려는 샴록의 움직임이 분주한 가운데 기회주의자의 끝판왕인 검은 수염 티치가 이 완벽한 균열의 타이밍을 놓칠 리 없습니다. 현재 마리조아는 샴록의 통제 속에서도 이무의 강림과 식량난이라는 초유의 사태로 인해 근본적인 혼란이 가시지 않은 상태입니다. 티치는 카타리나 대본의 위장 능력이나 카리브의 내부 잠입 등 검은 수염 해적단 특유의 기만 전술을 활용해 극도로 취약해진 성지의 빈틈을 교묘하게 파고들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평행 이론대로라면 이 과정에서 마침내 세계의 중심인 마리조아 한복판에서 샴록과 검은 수염 티치의 핏빛 대결이 펼쳐질지 모릅니다. 이 대결은 단순히 세계 최강자들 간의 무력衝突를 넘어 원피스 세계관의 거대한 역사를 관통하는 엄청난 상징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의 피할 수 없는 만남은 무려 38년 전 세계를 뒤흔들었던 전설적인 사건 갓벨리 사건의 끈질긴 악연과 깊게 맞닿아 있습니다. 과거 갓벨리라는 역사의 무대에서는 티치의 아버지이자 세계 최악의 해적이었던 록스디 지백, 그리고 샴록의 아버지이자 현재 신임 오로성의 자리에 군림하고 있는 피거랜드 갈링성이 서로의 신념과 목숨을 걸고 처절하게 격돌했습니다. 즉, 샴록과 검은 수염의 마주침은 결코 우연이 아닌 필연입니다. 38년 전 아버지 세대가 피를 튀기며 벌였던 그 전설적인 사투가 이제 긴 세월을 뛰어넘어 그들의 친아들인 샴록과 티치를 통해 성지 마리조아에서 다시 한번 완벽하게 재현되려 하는 것입니다. 결국 끊어지지 않는 운명의 굴레 속에서 두 아들이 펼칠 이 거대한 충돌은 원피스 최정당의 판도를 순도리째 뒤집어 놓을 결정적인 전투가 되겠죠. 샴록과 검은 수염의 대결은 단순히 두 강자의 무력 충돌을 넘어 원피스 세계관 내에서 깊은 상징성을 지닌 숫자 3을 누가 진정으로 차지할 것인가를 가리는 숙명적인 싸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두 인물은 각기 다른 방식으로 3이라는 숫자를 자신의 정체성과 강력하게 연결하고 있습니다. 먼저 샴록의 이름 자체에 담긴 의미가 심상치 않습니다. 샴록은 아일랜드의 국화인 세이브 클로버를 뜻하며 이는 그 자체로 3이라는 숫자를 직관적으로 상징하는 식물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의 능력 역시 이 3의 상징성을 극대화합니다. 샴록의 검은 단순한 무기가 아니라 형태가 변형되어 세 개의 머리를 가진 지옥의 파수꾼 케르베로스로 바뀝니다. 이름에서부터 능력의 핵심적인 형태까지 3이라는 숫자가 샴록이라는 인물의 정체성을 강력하게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검은 수염 마샬디 티치 역시 원피스 이야기 내에서 숫자 3과 가장 깊은 연관성을 가진 인물 중 하나로 끊임없이 묘사되어 왔습니다. 그의 해적기는 특이하게도 세 개의 골이 서로 다른 방향을 바라보는 독특한 형태입니다. 또한 그가 평소 허리춤에 차고 다니는 무기 역시 선명한 세 자루의 총입니다. 결정적으로 과거 샹크스의 눈가에 새겨져 샹크스 스스로 방심해서 생긴 상처가 아니다라고 경고했던 티치가 만든 흉터 역시 선명한 세 줄입니다. 이러한 수많은 증거들 때문에 팬들 사이에서는 그가 이미 케르베로스 계열의 환수종 열매를 먹었거나 어둠 열매와 관련된 독특한 신체 구조 때문에 여러 열매의 능력을 가질 수 있다는 등 3과 관련된 끊임없는 가설들이 존재해왔습니다. 이처럼 샴록과 검은 수염은 각기 다른 방식으로 3이라는 숫자를 자신의 강력한 상징으로 삼고 있습니다. 따라서 마리조아에서 벌어질 이 두 인물의 대결은 단순한 승패를 넘어 이 거대한 이야기 속에서 3이라는 궁극의 상징을 누가 차지할 것인가를 가리는 숙명적인 싸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이 3이라는 상징은 샴록이 단순히 한 악역이 아니라 세계 정부를 붕괴시킬 치명적인 내부의 조력자일 수도 있다는 거대한 반전의 씨앗일지도 모릅니다. 일본의 유명한 트럼프 카드 게임인 대부호에는 4가지 문양이 모두 모이면 혁명이 일어난다는 룰이 있습니다. 실제로 원피스 세계관의 설정들을 깊숙이 들여다보면 트럼프 카드의 4가지 문양, 하트, 다이아몬드, 스페이드, 클로버를 상징하는 인물들이 모두 세계 정부의 체제에 정면으로 맞서는 혁명과 반역의 운명을 타고났다는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하트 카드의 주인공은 의심의 여지 없이 트라팔가 로우와 그의 은인 코라손입니다. 로우의 생명의 은인인 코라손은 스페인어로 하트를 뜻하는 인물입니다. 그는 최상위 권력인 천룡인의 핏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세계 정부의 잔혹함에 환멸을 느껴 천룡인의 지위를 스스로 던져버린 배신자이자 반역자였습니다. 이 코라손의 의지를 고스란히 물려받은 로우는 아예 자신의 세력을 하트 적단이라 이름지었습니다. 로우의 가슴에는 거대한 하트 문신이 새겨져 있고 평소 입고 다니는 옷에도 하트 문양이 선명하게 박혀있죠. 무엇보다 로우는 세계 정부가 가장 두려워하는 DA 일족으로서 실무의 시스템을 박살내고 사왕체제를 무너뜨리며
구시대의 지배 권력을 뿌리채 흔들어 놓은 신시대 혁명의 핵심 주역입니다. 다이아몬드는 눈에 보이는 표식부터 매우 직관적이고 명확합니다. 세계 정부의 완전한 붕괴를 목표로 전 세계에서 무력 투쟁을 이끌고 있는 혁명군 총사령관 몽키 디 드래곤의 얼굴을 보면 선명한 다이아몬드 패턴의 타투가 새겨져 있습니다. 그 어떤 압박과 탄압 속에서도 절대 깨지지 않는 다이아몬드처럼 단단하고 견고한 혁명의 의지를 가진 드래곤은 존재 자체로 다이아몬드 카드를 상징합니다. 스페이드는 고 포트거스디 에이스가 세상에 첫 발을 내디디며 창설했던 스페이드 해적단에서 유래합니다. 비록 정상전쟁에서 에이스의 육신은 쓰러졌지만 그가 남긴 불타는 혁명의 의지와 이글이글 열매의 능력은 의형제인 사보가 고스란히 이어받아 현재 혁명군의 2인자로서 세계정부의 심장부를 타격하고 있습니다. 또한 또 다른 의형제인 루피 역시 에이스의 목까지 짊어진 채 세계정부의 최정점과 정면으로 맞서고 있죠. 즉 스페이드는 대를 이어 결코 꺼지지 않는 에이스의 혁명적 불꽃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클로버는 세계정부의 최대 금기인 공백의 백년의 진실에 다가섰다가 버스터 콜로 희생된 오하라의 지성 클로버 박사를 상징합니다. 세계정부는 오하라를 지도에서 지워버리며 진실을 은폐하려 했지만 진실을 향한 혁명의 씨앗은 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클로버 박사는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코라손이 죽음을 맞이하며 그가 품었던 하트의 의지를 로우가 이어받아 신세대의 주역이 되었고 에이스가 스페이드 해적단의 정신을 남긴 채 떠나자 그의 의형제인 사보가 스페이드의 불꽃을 개수며 혁명의 전면에 섰습니다. 이처럼 누군가 쓰러지면 그 뒤를 잇는 이가 나타나 역사의 수레바퀴를 굴리는 것이 원피스의 법칙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한 가지 의문이 남습니다. 오하라의 멸망과 함께 비극적으로 희생된 클로버 박사, 그가 품었던 클로버의 의지는 누가 이어받게 될까요? 공백의 백년을 향한 진실의 열망은 결코 그곳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최종장의 핵심 인물인 샴록이 등판합니다. 그의 이름인 샴록은 아일랜드어로 세이브 클로버를 의미합니다. 운명의 장난처럼 세계정부가 가장 잔혹하게 짓밟았던 클로버 박사의 빈자리를 역설적이게도 세계정부의 심장부인 피거랜드 가문의 아들 샴록이 채우게 되는 것입니다. 비록 그는 세계정부의 핵심 권력인 신의 기사단으로 성장했지만 샴록은 클로버 박사가 남긴 역사적 유산을 은밀히 계승하여 세계정부 내부를 무너뜨릴 클로버 카드의 실질적인 주인공이 될지 모른다는 거죠. 그리고 샴록에게는 배신 떡밥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최근 1167화에서 독자들의 시선을 단번에 사로잡은 주목할 만한 장면이 있었습니다. 바로 샹크스와 샴록의 기묘한 복장입니다. 신의 기사단 복장을 한 샹크스는 짧은 머리에 프릴이 달린 아스코트 스카프를 메고 마치 고위 귀족처럼 단정하고 권위적인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반면 그 옆에 서 있는 샴록은 긴 머리를 늘어뜨린 채 가슴을 훤히 드러내 영락없는 해적 샹크스 특유의 자유분방한 차림을 하고 있었죠. 평소 작은 그림 한 컷에도 거대한 떡밥을 숨겨두는 오다스미기에 이 장면은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지점입니다. 혹자들은 이를 두고 두 사람의 정체 교환에 대한 암시라며 샹크스가 샴록의 역할을 수행하거나 혹은 샴록이 진짜 샹크스일지도 모른다는 가설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장면이 오히려 샴록이 악역이 아니라는 결정적인 단서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것이 위장과 본성의 대비라고 봅니다. 샹크스의 단정한 복장은 그가 마리주아라는 적의 심장부에 잠입하여 천룡인들의 세계에 어울리는 역할을 연기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실제로 샹크스는 천룡인에게 빙의해 평소답지 않은 단호하고 권위적인 언행을 일삼기도 했죠. 반면 샴록의 캐주얼한 복장은 그의 자유로운 본성을 암시합니다. 샴록은 피거랜드 갈링성의 아들이라는 억압된 피주를 타고나 성기사라는 핵심 직책을 수행하고 있지만 내면에는 샹크스처럼 얽매이는 것을 싫어하는 자유로운 영혼이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즉, 샴록은 세계정부라는 감옥 안에서 샹크스의 자유를 동경하고 있는 배신자의 잠재력을 품고 있습니다. 샴록의 이러한 이중적인 태도는 그의 비극적인 가정사와 맞물려 더욱 설득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신의 친어머니를 잔혹하게 살해한 아버지, 피거랜드 갈링성의 밑에서 자라난 샴록의 설정은 서양 고전 비극에서 흔히 찾아볼 수 있는 복수극의 서사를 정면으로 따르고 있습니다. 오다스는 평소에도 신화나 고전 비극의 서사를 작품 속에 영리하게 차용하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캐릭터가 단순히 선악의 구도로 나뉘는 것이 아니라 인간 본연의 고뇌와 피할 수 없는 비극적 운명을 그리는 것이 원피스 최종장의 묘미죠. 그런 관점에서 샴록이 처한 상황은 서양 고전 비극에서 흔히 찾아볼 수 있는 부모의 원수를 갚는 복수극의 구조와 닮아 있습니다. 먼저 그리스 신화의 비극 오레스테스에서 오레스테스는 자신의 어머니와 그녀의 정부에 의해 아버지를 살해당하는 충격적인 사건을 겪습니다.
이후 긴 세월이 흘러 진실을 알게 된 그는 결국 자신의 친어머니를 처단하며 아버지를 위한 피피 복수를 완성합니다. 샴록 역시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충성해왔던 신에게 수단과 아버지 갈링성이 자신은 자신의 어머니를 희생시켜 쌓아올린 잔혹한 탑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오레스테스가 어머니를 뱀으로써 비극의 굴레를 끊어냈듯 샴록 또한 아버지의 권력을 무너뜨림으로써 자신의 비극을 종결지으려 할 수도 있죠. 더 나아가 셰익스피어의 비극 햄릿의 서사도 엿보입니다. 햄릿은 숙부가 아버지를 독살하고 왕위를 찬탈했다는 진실을 알게 된 뒤 바로 코를 뽑지 않습니다. 대신 광기 어린 연기를 통해 숙부의 죄를 입증하고 진실을 폭로할 결정적인 순간을 노리죠. 지금 성지 마리조아에서 샴록이 보여주는 모습은 마치 이 햄릿과 묘하게 겹쳐 보입니다. 그는 성기사라는 핵심 직책을 수행하며 겉으로는 충성스러운 기사의 가면을 쓰고 있지만 사실은 샹크스라는 외부의 목소리를 통해 세계 정부라는 거대한 왕국을 안에서부터 붕괴시킬 파국의 타이밍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이처럼 고전 비극의 복수 서사를 품고 있기에 샴록이 샹크스와 손을 잡는 순간 그 배신은 원피스 역사상 가장 치명적이고 강력한 파장을 몰고 올 것입니다. 지금까지 샹크스가 이모와 직접적인 심해 계약을 맺지 않고도 무사할 수 있었던 이유는 어쩌면 성지 내부에서 샹크스의 행보를 몰래 돕고 있던 샴록의 결정적인 비호가 있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과연 이 거대한 비극의 서사 속에서 클로버를 상징하는 샴록은 마침내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800년의 역사를 뒤집을 혁명의 마지막 퍼즐, 샴록의 진짜 진실이 지금 마리조아에서 밝혀질 수 있습니다.